우리는 여러분에게 보여줄 것이 많기 때문에 신비한 고고학적 발견을 탐험할 준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사람들과 장소에 대한 우리의 지식에는 너무나 많은 격차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최고의 전문가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물건, 유물, 심지어 전체 장소까지 마주치게 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이에 대한 가장 좋은 예 중 일부가 이 비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번호 1. 거대한 모자이크. 2019년에는 세계 최대의 손상되지 않은 모자이크가 터키 안타키아에서 대중에게 공개되었습니다. 1300년 된 이 놀라운 고고학적 보물은 면적이 800제곱미터가 넘습니다. 2010년에 이 건물이 발견되자 전문가들은 이 건물이 한때 고대 도시 안티오크에서 가장 큰 공공건물의 바닥을 빛냈다고 믿고 놀랐습니다. 526년과 528년에 발생한 지진으로 건물이 심하게 손상되었지만 모자이크는 온전한 조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 경이로움을 보호하고 전시하기 위해 특별히 지어진 호텔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안타키아는 고대 로마 모자이크가 풍부한 것으로 유명하지만 그 어느 것도 이 모자이크의 장엄함을 따라올 수 없습니다. 또한 이 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독교 교회일 수 있는 동굴 위에 지어진 십자군 건축물인 성베드로 교회 근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터키의 이 모퉁이는 정말 역사가 깊습니다. 2번, 고대 사자. 2020년 9월, 캄보디아 프놈펜의 건설 노동자들은 새로운 양수장 현장에서 열심히 작업하던 중 고대의 돌사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돌짐승은 발견되었을 때 두 조각으로 부서져 깊이 묻혀 있었습니다. 작업자들이 이를 발견했을 당시 그들은 도로보다 3m 이상 아래에 있었습니다. 사자는 사원의 주요 사리탑과 탑을 지키는 사자상과 디자인이 유사하기 때문에 인근와 프놈 사원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론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원에는 어떤 조각상도 없어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훨씬 더 큽니다. 캄보디아 역사학자들은 한때 사원 옆에 대규모 종교 건축물이 있었으나 오래전에 건물이 파괴되어 사자상이 묻혔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사찰은 1372년에 건립된 것으로 보아 사자상도 같은 시기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석조 유물의 연대를 과학자들이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3번, 바이킹 팔찌. 이제 2014년 스코틀랜드에서 발견된 그 유명한 갤러웨이 보물과 함께 9세기로 여행을 떠나보자. 수많은 바이킹 유물 가운데 룬 문자가 새겨진 팔찌가 눈에 띈다. 2019년에 연구자들은 이를 번역하여 가능한 원래 소유자인 이코어트라는 남자를 식별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코어트가 분명한 바이킹 유물의 룬 문자로 새겨진 앵글로색슨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팔찌 또는 심지어 보물 전체가 전투에서 획득되었거나 문화 간의 평화로운 교류의 결과로 획득되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발견은 바이킹과 앵글로색슨족 사이의 상호작용이 역사가 우리에게 믿게 한 것보다 덜 잔인했을 수 있다는 이론을 뒷받침합니다. 이러한 문명에 대한 이해의 일부를 다시 쓰도록 우리를 초대하는 발견입니다. 번호 4. 잉카 제물. 티티카카 호수는 보는 사람 모두가 아름답다고 생각하지만 고대 잉카인들에게는 신성한 곳이었습니다. 실용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그들에게 천연자원을 제공했지만 또한 그들의 신화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신성한 부부인 많고 카팍, 맹코 케펙, 과 마마오클로, 가 호수 한가운데 있는 태양의 섬에서 나타나 호수 가장자리에 잉카의 수도인 쿠스코를 세웠다고 믿었습니다. 그러한 믿음에 대한 헌신으로 일부 학자들은 호수 전체를 신으로 여겼다고 믿기까지 합니다. 15세기 스페인 작가들은 잉카인들이 물에 곡물을 남기기 위해 호수 위로 뗏목을 항해했다고 기록했습니다.
2020년 8월에 우리는 그러한 제안 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약 500년 전 호수에 던져져 퇴적물에 묻힌 돌상자다. 고고학자들이 이 상자를 열었을 때 조개 껍질로 만든 작은 라마나 알파카 조각상과 당시 잉카 귀족들이 착용했던 팔찌 유형의 복제품일 수 있는 작은 금판이 들어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보증금을 떠난 사람은 누구나 성공적인 라마 번식기를 기대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번호 5. 중국의 발견. 대마초 잔류물. 마리화나는 오늘날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제이지만 마리화나는 고대부터 사용되어 왔습니다. 2019년 고고학자들은 중국 파미르 산맥의 무덤 내부 향로에서 대마초 잔류물을 발견했습니다. 이 발견은 사람들이 이미 3000년 전부터 대마초를 피웠음을 보여줍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잔류물에 높은 수준의 THC가 존재한다는 것인데, 이는 이 식물이 향정신성 특성을 위해 특별히 선택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아마도 비전을 추구하는 무당이 오락적 또는 의식적 사용을 암시합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유물은 엘리트 무덤에서만 발견되었는데, 이는 이러한 관행이 부유한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특권이었음을 나타냅니다. 번호 6. 묘비 150개. 2020년 8월 건설 노동자들이 폴란드 남동부 레자이스크의 시장 광장을 발굴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들은 150개가 넘는 유대인 묘비의 부서진 잔해를 발견했습니다. 폴란드 전문가들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가 고의로 묘비를 모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후 아스팔트로 뒤덮인 뒤 잊혀졌다. 이는 폴란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약탈 묘비 발견입니다. 전쟁이 시작되기 전 레자이스크는 폴란드에서 가장 큰 유대인 공동체 중 하나의 본거지였으며 16세기 초부터 본질적으로 유대인 도시로 간주되었습니다. 나치가 폴란드에 침입했을 때 도시는 거의 파괴되었습니다. 이곳에 살던 15,000명 대부분은 소련 점령 지역, 벨제츠 학살 수용소, 지역 게토로 끌려갔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비석을 모래와 아스팔트 밑에 묻어두었기 때문에 원래의 금도금, 문자 페인트, 부조 등이 여전히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돌 중 하나에 새겨진 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은 창조하고 악은 파괴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당신은 그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적절한 것 같습니다. 번호 7. 폴란드 청동기 시대의 미스터리. 2019년 폴란드에서는 특이한 발견으로 고고학자들은 청동기 시대 철퇴머리를 발견했습니다. 이 유물은 제2차 세계대전 유물을 찾기 위한 발굴 작업 중 도클러에서 나타났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가 폴란드 출신이 아닌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인된다면 국내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이물질이 될 것이다. 약 3000년 된 이 작품은 중동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철퇴머리와 비슷하지만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카르파티아 산맥을 통해 폴란드에 도착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 진정한 기원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숫자 8. 로스비코의 난파선. 2018년 다이버와 고고학자로 구성된 팀이 마침내 영국 남해안의 로스빅 난파선에서 보물을 회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자신들이 발견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보물을 둘러싸고 있는 녹덩어리가 너무 두꺼워서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은 2020년 후반에 시작될 예정인 새로운 첨단 기술의 엑스레이 프로젝트가 이 문제를 밝히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선박은 1740년 켄트 해안에서 침몰했으며 침몰 당시 은화, 메달, 보석 등 무거운 화물을 실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엑스레이를 통해 마침내 녹슬었던 부분이 밝혀지면 역사가들은 밀수에 관한 이론을 확증하기를 희망합니다. 선박의 목적지인 동인도인 바타비아로 영국 동전을 수입하는 것은
침몰 당시 통화가 지역 경제를 불안정하게 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불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여행자들은 발각되지 않기 위해 동전에 작은 구멍을 뚫은 다음 옷에 꿰매었다고 믿어집니다. 엑스레이에 구멍이 나타나면 이론이 검증됩니다. 그런데 4년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게 이상하다. 번호 9. 청동기 시대의 금반지. 2019년 영국 컴브리아의 한 아마추어 채굴자가 독특한 발견을 했습니다. 바로 3,8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22캐럿 금반지입니다. 행운의 발견은 6개월 동안 금속 탐지기를 사용해온 빌리 보건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이 반지는 영국에서 발견된 최초의 완전한 반지입니다. 금의 가치는 약 5,000달러이지만 역사적 중요성으로 인해 귀중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이 발견은 고대 장인의 기술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현대 고고학에서 아마추어 사냥꾼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번호 10. 바이킹 교역소. 2020년 7월 노르웨이의 한 고고학 학생이 교사와 함께 현장 방문 중 노르웨이의 외딴 바이킹 교역소에 대한 최초의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이 발견으로 인해 노르웨이 역사가들은 자국의 바이킹 시대 역사를 재고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셀선역의 존재는 아시아, 핀란드 및 영국 제도의 동전, 보석, 은, 금 및 공예품을 통해 입증됩니다. 사이트에는 바이킹이 얼마나 멀리 여행하고 무역했는지를 더욱 강조하는 아랍 동전도 있습니다. 북부 노르웨이는 전통적으로 바이킹 활동의 중심지로 간주되지 않았지만 9세기에는 분명히 중요한 무역 중심지였습니다. 노르웨이 북부의 다른 지역에도 바이킹 농업 및 어업 중심지의 증거가 있지만 이들은 더 서쪽에 있는 경향이 있으며 수년 후에 도착했습니다. 소억으로 알려진 이 새로운 사이트는 북부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무역 사이트가 되었습니다. 해당 지역의 바이킹 거래 행위 전체 역사를 재평가해야 합니다. 나중에 프랑스와 영국 제도에 거주하게 된 바이킹이 이곳에서 출발했을 수도 있습니다. 번호 11. 영국 무덤의 발견. 2003년 영국 에식스의 도로 공사 중에 고고학자들은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바로 프리트렐 왕자, 더 프린스 오브 프리토에 라는 별명을 가진 6세기 앵글로색슨 무덤이었습니다. 투탕카멘의 무덤에 해당하는 영국의 무덤으로 여겨지는 이 유적지는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기독교 왕실 매장지입니다. 비록 거주자의 치아 범랑질 조각만이 남아 있었지만 발견된 물체는 그것이 왕자의 것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물품 중에는 골동품 검은고, 금화, 유리잔, 독특하게 색칠된 나무 상자 등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로마 점령 기간에 가져온 것으로 추정되는 시리아산 주전자도 그 희귀성이 돋보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거주자가 에식스의 12여 왕의 형제일 수 있다고 추측합니다. 번호 12. 비명을 지르는 미라. 미라와는 고대 이집트인들이 고인을 평화롭고 존엄하게 영원한 안식처에 안식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일부 미라들은 비명을 지르며 무덤으로 간 것 같나요?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비명을 지르는 미라는 메리터만 공주로 죽은 지 오랜 후에 입을 크게 벌리고 머리를 뒤로 젖힌 채 지난 수천 년 동안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유해를 스캔한 결과 그는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것이 왜 그가 고통스러워 보이는지 설명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방부처리공은 미라 제작 과정에서 이 문제를 수정합니다. 한편 람세스 3세의 아들인 펜타우르 역시 주목할 만한 비명을 지르는 미라이다. 펜타우르는 심장마비가 아닌 교수형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심장마비 이론은 배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가능한 설명은 메러터먼이 죽은 지 몇 시간이 지나서야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미 사체 경직이 시작되었고
그녀의 턱이 잠겨 있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턱 주위의 붕대가 충분히 단단하지 않아 묻힌 후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만족스러운 설명은 없으므로 미스터리는 계속됩니다. 번호 13. 크로아티아의 로마 전차. 2019년 크로아티아 빈코프 사이 마을 근처의 고고학자들은 매혹적인 로마 매장지를 발굴했습니다. 실물 크기의 마차와 그것을 끄는 말의 뼈대 잔해가 바로 그것입니다. 3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이러한 유형의 매장은 극도로 부유한 로마 가문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발견은 큰 매장실 바닥에서 이루어졌으며 무덤의 주인은 퍼노니어, 로마 지역의 중요한 지역 지도자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전 세기에는 로마 전차가 전투에 사용되었지만 이때에는 행렬과 의식 행사에 사용되는 신분 상징으로 더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번 발견의 충격적인 세부사항은 마차와 말이 모두 똑바로 세워 묻힌 것으로 보인다는 점으로 말들이 묻혔을 당시 살아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번호 14. 갤러웨이의 보물. 2014년 영국에서 발견된 최대 규모의 바이킹 시대 보물 컬렉션이 스코틀랜드 갤러웨이에서 우연히 발견되었습니다. 현재는 갤러웨이 트레저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물을 구성하는 귀중한 유물이 모두 오랜 시간이 흐른 후 땅에서 꺼내졌을 때 가장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청소는 길고 느리며 섬세한 과정이었습니다. 2020년 12월, 우리는 그 과정의 가장 놀라운 결과 중 하나를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1000년 전 제작 당시처럼 인상적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앵글로색슨 은십자가입니다. 고고학자들은 이 작품의 품질을 기준으로 이 작품이 매우 고위 성직자나 왕실 구성원을 위해 제작된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주황색 녹으로 뒤덮여 있고 땅에서 나올 때 마모된 물체의 초기 상태를 고려하면 그 변형은 놀랍습니다. 마가, 누가, 요한을 상징하는 십자가 네팔의 상징은 그 당시에는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복원팀이 작품 작업을 하면서 발견한 세부 사항이었습니다. 글쎄, 우리는 확실히 말할 수 있기 전에 나머지 유물이 청소되었을 때 어떤 모습인지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번호 15.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진주. 아부다비는 사치품과 보석의 대명사이지만 이러한 보물에 대한 매력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2019년 10월, 고고학자들은 아부다비 해안의 마라와 섬에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이 작고 섬세한 분홍색 진주는 약 8,000년 전의 것으로 신석기 시대의 보석이 이미 귀중한 물품이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역사가들은 이 원석이 보석과 무역에 모두 사용되었으며 메소포타미아에서 도자기 및 기타 상품과 교환되었다고 믿습니다. 진주 외에도 고고학 유적지에서는 조개구슬, 부싯돌 화살촉 및 고급 도자기가 공개되어 그 시대의 풍부한 문화 활동을 보여줍니다. 이 발견은 다른 물건들과 함께 아부다비 루브르 박물관에서 열린 만년의 럭셔리 전시회에서 발표되었습니다. 번호 16. 이집트의 미라와 도구 창고. 이집트에서는 체코 고고학자 팀이 아부시르 공동묘지에서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큰 방부 처리 창고를 발견하는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이집트에서 미라 제작 도구 창고가 발견되면서 고고학자들은 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프라하카를 대학교의 체코 이집트학 연구소가 아부시르 유적지에서 발견한 이 창고는 현재까지 체코에서 발견된 것 중 가장 큰 것입니다. 26왕조 묘지에 위치한 이 창고에는 방부 처리 재료를 보관하는 데 사용되는 350개 이상의 세라믹 항아리가 들어있었습니다. 항아리는 14개의 서로 다른 그룹으로 구성되었으며 그중 일부에는 미라와 과정에 사용된 물질의 잔류물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발견물 중에는 4개의 석회암 캐노픽 항아리가 있는데 비문에 따르면 레이디 아이아오티투로의 아들이자 이집트 외국 군단의 군사사령관인 더베류아리 메리나이드의 것으로 식별됩니다.
신기하게도 항아리를 준비하고 제사를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는 더베류아리 메리나이가 심각한 질병에서 회복되었을 수도 있고 그녀의 친척들이 수행된 방부 처리 작업에 만족하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